오늘 리딩은 조디의 킬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서 리 앨런이라는 사람이 1933년 12월 18일 출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염소자리, 또 사망은 1992년 8월 26일 날. 그러면 한 60살? 60살 정도 살았네요. 사망 당시 58세. 8월 달이니까 12월 달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조디의 킬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DNA도 없었고 필적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1968년, 그때부터 1년간 1969년까지 편지가 도착했어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편지가 도착했는데 5명이 죽었고 2명은 살아있어요. 추정 피해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그 필적을 지금 좀 보고 있는데, This is Zodiac speaking. 이거는 나는 조리액이라는 사람이다. I have become very upset with the people of 샌프란시스코를 샌프란이라고 한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그러니까 베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화가 되게 났다. They have not complied with my wishes for them to wear same. 이렇게 물이 얼룩얼룩 졌어요. 편지가, 그거 보낸 편지가 1970년 6월 26일 날 편지예요. 왜 이 사람이 I have become very upset with the people of San Fran Bay Area.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를 줄여서 이제 이 사람이 샌프란 베이 지역 사람들한테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They have not complied with my wishes for them to wear some nice zodiac buttons. 그러니까 zodiac 그 왜 제가 말하는 이 차트, 점성학 차트에 십자만 이렇게, 그러니까는 양자리, 캔서자리, 천칭자리, 또 염소자리, 여기 표시만 되어 있는 그 조리액 버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조리액 버튼 달아라 그랬는데, 십자가처럼 상징이 있는 버튼이죠. 근데 안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 promise to punish them if they did not comply by annihilating a full school bus. 만약에 시키는 대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 버스를 통째로 내가 불사지르겠다고 내가 그랬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미국 사회에서 충격에 굉장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걱정했겠죠. 스쿨버스가 불타서 없어지면. 그래서 관심을 끌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1968년 12월 20일 날 고등학생 아이들이 여자 남자 차 안에 있다가 충격을 받고 남자애는 죽고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현재 조리아 킬러의 첫 번째 확인된 범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69년 7월 4일 날 또 젊은 남자는 살고 여자는 죽었어요. 총격받았는데. 1969년 9월 27일 날 호숫가에서 커플이 또 습격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칼로 습격을 당했는데 남자는 죽고 여자는 생존했어요. 범인은 피해자의 차량 문에다가 날짜와 자신의 상징을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 조리의 상징이겠죠. 그리고 1969년 10월 11일 택시기사 펄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범인이 피해자의 셔츠 일부를 잘라갖고 이후 신문사에 보낸 편지에 천조각을 넣어서 내가 범인이다 하고 증명했어요. 1970년 이후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언론과 경찰에 도착했는데, 추가 살인을 주장하고 협박하고 암호문을 보내고 자기를 상징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경찰에서 생각하기는
이게 다 조디액 킬러의 소행인지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어 조디액 킬러가 1969년 이후에도 살인을 계속했나? 그리고 1970년 이후에도 보냈던 편지가 모두 이 사람이 보낸 건가? 그걸 좀 물어볼 거예요. 조디액 킬러가 1969년 이후에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저질렀어요. 1969년 이후에도 살인을 계속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했고 사람을 죽였고 걱정했어요. 잡힐까 봐 걱정을 한 건지 뭐 때문에 걱정을 했고 뭔가 다른 시도를 했는데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미수로 끝난 사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도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의 타겟이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볼 게 있죠. 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좀 처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에 집착이 있었던 광신도였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사명 혹은 오컬트에 미쳐 있었다든지 약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다든지 이동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멈춘 기간은 있었지만 살인을 계속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용의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 얼굴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아서 리 앨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인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범인일 거다라고 제보한 사람이 이 아서 앨런의 친구였던 단 첸이었었어요. 단 첸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첸이 뭐라 그러냐면 조디악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 뒤 언론에 편지를 보내는 범죄를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조디액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피해자를 묻고 칼로 공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실제 사건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조디액 킬러가 사용한 상징과 비슷한 조디액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해요. 총기와 무기에도 관심이 많았고 사건 지역과 생활권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요. 해당 지역에 이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동 경로도 의심되고 1969년 택시기사 폴스타인 사건에 관해서도 동선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한 이상한 행동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이상한 발언을 했고 어린 학생들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들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범죄 증거는 아니고 의심을 그냥 하게끔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필적이 일치하지 않았고 DNA도 결정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물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범인인가를 먼저 볼게요. 어, 물론 몽타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 얼굴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더 앨런이라는 사람의 얼굴은 평범한 사람의 얼굴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서 앨런은 조디의 킬러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필적이 달랐지? 필적을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 시켜서 써달라 그랬을까?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아서 앨런은 조디의 킬러가 아니다. 공범이 있어요. 시계가 왼쪽 위에는 gun, 총을 얘기하고 오른쪽에는 fire, 오른쪽 밑에는 rope, 로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아래에는 knife, 칼을 얘기하고 이런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범인이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나왔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자기가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생각, 어, 뭐 옳지 않은 일을 너희가 했으니까 내가 처벌한다 하는 생각.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나 그 믿음 같은 것을 너희들이 그런 것에 반한다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약간. 이 사람 내가 얼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정상인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확인을 해야죠. 다른 표현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범인이 아니었다. 조지의 범인이 아니다. 범인이라고 나왔어요. 다시. 범인이야. 강력하게 나왔어요. 범인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걱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뭔가 걱정을 엄청 하고 살았고 피해의식이 좀 있었을 거예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사람들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았고 두려움에 엄청 오래 떨었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압력을 엄청 많이 받은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 뭔가 아팠을 거예요, 몸이. 몸이 좀 아픈 데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과대 망상이라든지 피해 망상이라든지 남을 의심을 엄청 했다든지 남을 믿지 못한다든지 약간 그런 증세도 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거는 타로로 보는 거니까 재미로 생각해서 보세요. 그런데 제 리딩으로는 두 번 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 아마도 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필적이 틀렸다. 그러면 공범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을 하죠. 필적은 누군가가 이거를 글을 써주지 않았다. 그렇게 물어야 이 사람인지 아닌지 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누군가가 편지를 대필해서 써줬다. 써주지 않았다. 대필한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협박한 것 같은데 대피라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예요. 이 여자예요. 대필해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대필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제가 대필한 사람이 없었다. 있어요, 이거. 있어요. 압력을 넣었어요. 압력을 넣고 뭔가 협박질을 했던지, 어, 좀 그런 짓을 한 게 아닐까. 대필해준 사람이 있다고 나왔어요. 글씨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글씨체를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씨를 요렇게 작게 쓰는 사람들 보면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들. 조그맣게 쓰고 막 깔끔하게 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표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좀 그런 사람들. 근데 저 글씨는 트럼프처럼 막 정말 그야말로 글씨를 그냥 막 어우, 어떤 판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 직장 다닐 때 그 판사가 법정 서류를 서명할 때 보면 거짓말이 아니고 공책이 공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류예요. 서류가 이만해요. 그 서명을 이렇게 쫙 다. 야, 완전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서명을 그렇게 해요. 자기의 존재를 있는 대로 과시하는 성격이 이런 걸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조리의 킬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가장 많이 의심받은 용의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지, 범인으로 잡지는 못했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 리딩으로는 이 사람이 범인이었다라고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여기까지 조리의 킬러 사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